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혼 후 다음 단계를 어려워하는 신랑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남성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쏠이어도 이 업체의 유경험자, 종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 두 부류의 남성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 경험이 없고 연애를 안 해봤어도 유경험자들이 신부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될 수가 있지만, 유경험자의 종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게 막히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터지고 난 후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랑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혼까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첫날 밤도 보내고 2차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도 관계가 지지부진한 우리 신랑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박 4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좋은 신부를 소개를 받았어요. 좋은 신부를 소개를 받았고, 이 남성한테 제가 이제 이 신부와 만날 때마다 제가 조언을 계속 해드렸어요. 연락을 자주 해주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신랑분이 메시지도 보내고, 옆에서 요즘에 챗 GTP가 잘 돼 있으니까 번역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고 이렇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신랑분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보내고 서로 좀 호감이 가서 막 웃는 듯 하면은 또 대화가 또 단절이 되고, 또 메시지를 보내면 또 이렇게 막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신랑분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가 기억에 남아야 된다.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 다음날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자꾸 이용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숨긴 건 또 뭐냐면, 남성의 성으로서 이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렀을 뿐더러 신부한테는 핑계를 댔어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자리를 못 한다. 이런 그 과정.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고 나서도 이제 어떤 리액션을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리액션도 잘 못 해주고 하니까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꽃다발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편지까지도 이렇게 신랑이 어떤 내용으로 쓸지 그 부분까지 제가 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준 거죠. 신랑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신부가 되게 감동을 하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 오빠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이렇게 좋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서, 이제 신랑은 한국으로 갔고 이제 신부는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토픽 2를 받지만 2급으로 합격을 할 정도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이 남성분이
2차로 이제 베트남에 넘어갔어요. 신부를 보러. 근데 그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베트남에 넘어갔지만 역시나 2박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발기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문제가 있으면 비아그라 약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까지 복용을 했지만, 의사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는데, 베트남에 오자마자 이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의사가 권고를 했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국 혼인신고, 베트남 혼인신고를 마무리를 해주고 결혼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SOS가 왔죠. 그 SOS가 온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신부한테 연락을 하는데 신부가 답장이 늦거나, 그리고 나만 먼저 연락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믿음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같냐? 아니면 주변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같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역으로.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팩트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주변 사람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든다. 본인은 모를 것 같지만, 나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는 내가 종사자로서 그쪽을 도와주는 입장인데도 대부분 보면 말을 딱딱딱딱 자른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다. 왜? 우리가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런 일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다 안내를 해주고 하면은 대부분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답형이다. 그러면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본인 여자한테 과연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냐고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했어요.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 대화라는 거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지 메시지가 주고받고 하는 거지, 취조하듯이 아니면 뭐 직장의 상사가 직원한테 대화하듯이 메시지를 보내면 과연 그게 좋은 대화로 이루어질 것 같냐고.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2차 방문을 할 때에도 신부가 공항까지 나와 있었고 2박 3일 동안 뭐 신부가 호텔에 있었지 자기네 집에 간다고 간 적 없지 않느냐. 그렇대.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신부는 최선을 다한 건데,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길래 연락이 오네 안 오네를 가지고서는 지금 추궁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노력할 만큼 했다고. 그게 노력이냐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노력이라는 거는, 자, 둘이서 영상통화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영상통화. 근데 영상통화를 처음에는 했지만 제가 베트남 말을 몰라서 영상통화를 안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노력이 아니다. 노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영상통화 해놓고 어차피 챗 GTP 있으니까 내가 한국말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둘만의 좋은 추억을 자꾸 만들어야지만이 신부도 마음이 탁탁탁 열리는 거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을 뿐더러, 그리고 애처럼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서는 연락을 뭐 안 와가지고서는 서운하다고 이럴 시간에 영상통화라도 하고 메시지라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신랑이 하는 게 최선을 다한 거 아니다. 나였으면 영상통화 틀어놓고
챗 GTP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뭐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오빠가 뭐 좀 고쳐야 되는 건 없는지,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좋지 않을 때는 문제 해결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부가 한국에 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3차 방문을 넘어갈 때 운동했냐? 그러니까 운동도 안 했대요. 왜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들어먹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결혼 비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합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여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나로 인해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자로 만든 다음에 결혼 비자를 만들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으로 온 신랑분한테도 이제 제가 성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신혼 부부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없냐 제가 이제 물어봐요. 대부분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랑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신부의 단점을 꽂아요. 네, 단점을 꽂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 아내의 모든 부분을 장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 이제 물어보니까, 좀 이러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을 잘 안 잡고, 그리고 스킨십을 해도 스킨십을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안 한다. 그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제 본인하고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21살인데 그러면은 주변 의식을 할 나이다. 근데 만약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만 잘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 출가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출가는 잘 진행되는 것 같냐. 이제 이 남성분은 이제 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그래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얘기를 해서 연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베트남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시부모와 같이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씻는 것도 맘대로 못 씻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맘대로 못 가고, 주변 눈치 보고, 이거야말로 참살 없는 감옥이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애시 당초에 본인이 신부한테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고. 저 서울집 우리 집이니까 둘이서 같이 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서 번복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한국 생활하는데 적응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신부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따로 살아도 부모님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아내 말이 맞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신부하고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가지려면 신부보다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신부가 따라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본인이 이겨버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부가 그거를 믿고 따라오겠냐고. 그렇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기로 했으면은 출가를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산책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신부는 핸드폰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랑분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좀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치가 없다. 왜 눈치가 없냐면, 만약에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카페를 갔다라고 하게 되면 둘만의 시간이다. 그럼 둘만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였으면 우리 아내한테 여보 집에서 답답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 엄마 아빠하고의 뭐 일 그걸로 인해서 뭐 상처받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 아내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신랑한테 하지 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이 여성분이 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끌어내는 공감 능력도 한국 신랑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제가 해줬죠. 근데 이제 이 남성분들이 성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행사만 마무리가 돼도 계약 기간은 끝난 거지만 저는 이제 제가 뭐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가서 어려운 게 있는지 없는지 또 한 번씩 물어보고,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통역도 우리 회사에서 해드리니까 그때 뭐 연락을 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이제 도움의 이 손길을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신랑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예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항상 연락을 줘라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혼을 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통도 잘 돼야 되고, 이해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라면은 남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여성과 처음에는 잘 됐다 하더라도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 왜 그래?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남성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욕을 하거나, 절대 손찌검을 하거나, 절대 유흥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정에 진심을 다해서 가정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남편 최고 하면서 아내도 믿고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결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지금 사전교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혼 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를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변함없는 사람이 되면 정말 최고의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실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한국 남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성분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